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이 길이 한때는 꿈조차 꿀 수 없었던 불가능의 영역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현대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을 상징하는 경부고 속도로가 사실은 굳고 낭비, 죽음의 길이라는 거친 비난 속에서 기술도 자본도 전무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 하나가 건설된 역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한국가의 존망이 걸린 절박한 생존 프로젝트이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난관과 마주하고 이를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낸 인간의 집념과 숭고한 희생이 담긴 위대한 드라마였죠. 이 길 위에서 펼쳐진 이야기는 과거의 기록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비전을 잃지 않았던 이들의 용기와 도전 정신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과 묵직한 교훈을 선사할 겁니다. 과연 그들은 어떻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하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을까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1960년대 초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절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한 톨 구하기조차 어려웠던 보릿고개에 참혹함이 온 국토를 덮고 있던 시절이었죠. 국민 대다수는 농경사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국제사회의 변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기차로도 10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나마 포장된 도로도 극히 드물어 대부분의 물류는 느리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 기반은 턱없이 부족했고 미래를 향한 희망보다는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더욱 막막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가난은 마치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대한민국을 옥죄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1964년 서독을 방문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과 마주합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독일의 아우토반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죠. 그 위를 거침없이 질주하는 자동차들과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물류는 마치 다른 차원의 문명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폐허가 된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던 독일인들의 투지와 그 결과 물이 만들어낸 아우토반은 박 대통령의 가슴 속에 거대한 파문과 함께 강렬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그 길 위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모습을 본 것이 그는 절박했습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으니까요. 아우토반은 그에게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산업화를 이끌 핵심 동맥이자 국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유일한 활로였습니다. 경제성장의 씨앗을 뿌리고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낼 혁명적인 기반시설이었던 셈이죠. 고속도로 건설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굶주림과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민족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과제였던 겁니다. 과연 어떤 길이 이 절망적인 현실을 뚫고 한 줄기 희망을 비춰줄 수 있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답을 고속도로에서 찾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앞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그리고 국민적 지지마저 부족했던 그 시절, 과연 이 무모해 보이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은 사실 국가의 운명을 건 한판 승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미래를 향한 비전 속에서 고속도로가 유일한 해답임을 확신했지만 당시의 대한민국은 그 길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그의 의지가 굳건할수록 그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게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놈의 고속도로냐. 아마도 당시 많은 국민의 솔직한 심정은 그러했을 겁니다. 사한톨이 아쉬운 보릿고개 시절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급선무였던 그들에게 고속도로 건설은 그저 굳고 낭비로 비칠 수밖에 없었죠. 가뜩이나 가난한 나라의 살림을 거덜내는 무모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신문지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치권의 반발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이건희와 심지어 정부 내부에서 조차 회의적인 시선이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죽음의 길 이라는 섬뜩한 별명까지 붙여가며 고속도로 건설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 엄청난 규모의 토목 사업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은 과연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그 돈으로 차라리 농업 생산성을 높이거나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돈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설계하고 건설할 기술력은요. 당시 대한민국은 현대적인 도로 건설에 필요한 중장비는 물론 심지어 설계 도면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 전문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난관을 극복하고자 해외 선진국의 도움에 손길을 내밀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등 기술 강국들은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죠. 가난한 나라가 고속도로를 만들다니 가당치도 않다. 는 식의 냉소적인 시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마치 걸음마도 떼지 못한 아기에게 마라톤 완주를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듯이 말이죠. 결국 우리는 그 누구의 기술적 지원도 자본적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철저히 고립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거대한 산을 깎고 깊은 강을 건너고 드넓은 평야를 가로질러야 하는 이 대역사를 과연 무엇으로 시작해야 했을까요? 건설 현장에는 첨단 장비는커녕 노동자들의 땀과 삭, 그리고 곡괭이가 전부였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 도로를 겨우 지나던 낡은 트럭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그야말로 막막함 그 자체였죠. 기술자들은 밤낮으로 해외 서적을 뒤적이며 어설픈 설계도를 들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인부들은 맨몸으로 바위를 깨고 흙을 날랐죠. 열악한 임시 숙소에서 새우잠을 자며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회의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이 고속도로가 단순히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젖힐 생존의 길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이 길 없이는 우리 산업이 발전할 수 없고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함이 그를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도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 속에서 홀로 돛을 올리는 선장처럼 그는 오직 한 방향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겁니다. 그에게는 이 길이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 광명으로 향하는 유일한 출구였던 것이죠. 과연 기술도 자본도 심지어 국민적 공감대마저 부족했던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난관들이 하나 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길은 과연 어떤 피와 땀으로 채워지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길은 정말이지 피와 땀으로 가득 찬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여정이었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젓던 그 거대한 도전은 이제 현실의 벽과 정면으로 맞서야만 했습니다. 기술도, 자본도, 심지어 경험마저 턱없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길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불굴의 의지와 헌신에 있었습니다. 우선 건설 현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인간 개미떼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현대적인 중장비는커녕 제대로 된 도로 건설 기술이나 노하우조차 변변치 않았으니까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인부들이 오직 낡은 삽과 무거운 곡괭이, 그리고 강인한 두 팔의 의지에 험준한 산을 깎아내고 끈질기게 흙을 퍼날랐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거친 흙먼지가 늘 묻어 있었고 등에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죠. 마땅한 장비 없이 맨몸으로 바위를 깨고 흙을 담아 나르는 모습은 흡사 원시적인 노동 현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 길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독한 육체적 노동으로 한 뼘 한 뼘씩 전진해 나갔던 겁니다. 기술자들의 밤샘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설계도 한 장 제대로 그려본 경험도 부족했고 교량이나 터널 건설에 필요한 전문 지식은 더욱 희박했죠. 하지만 그들은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머리를 맞대며 때로는 외국의 자료를 어렵게 구해 밤새워 연구했습니다. 낡은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흙먼지 묻은 설계도를 펴놓고 씨름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처절한 지식의 싸움이었습니다. 부족한 기술력을 메우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실험하며 때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난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피로보다 더 강렬한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투지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지형은 그야말로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산맥을 뚫고 깊은 계곡을 메우고 거친 강줄기 위에 다리를 놓는 일은 당시 우리의 기술력으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난관이었죠. 게다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는 공사 현장을 수시로 덮쳤습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는 갓쌓아 올린 흙더미를 무너뜨리고 거대한 산사태를 일으켜 모든 것을 집어삼키곤 했습니다.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탕 속에서 인부들은 며칠 밤 낮을 새워가며 복구 작업에 매달렸죠. 마치 자연과 인간의 끝없는 싸움을 벌이는 듯한 처절한 현장이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나 그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길을 뚫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흙먼지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로 버텨냈습니다. 이처럼 길을 닦는 과정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사투였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을 개척하고 급류가 흐르는 강 위에 다리를 놓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위험한 작업이었죠. 결국 안타깝게도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만으로도 77명에 달하는 소중한 생명이 이 길 위에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혹은 조국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함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고속도로 곳곳에 세워진 위령비는 그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 길은 그들의 영혼이 스며든 살아있는 역사인 셈이죠. 게다가 당시 정부는 성건설 후 보상이라는 초유의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해야만 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죠. 일단 길을 먼저 닦고 나서 나중에 보상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국민의 희생과 정부에 대한 깊은 신뢰가 없었다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불만도 있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회 앞에서 모두가 각자의 몫을 감당해야 했던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이처럼 과감한 결단과 국민의 이해가 없었다면 경부고 속도로는 결코 제때 완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국내에서 생산된 초기 중장비들이 현장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불도저나 덤프트럭 같은 장비들이 말이죠. 하지만 그 성능은 해외 선진국의 장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했고 장고장도 잦아 오히려 인력에 의존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마치 맨손으로 싸우다 겨우 나무 몽둥이를 든 격이었다. 이렇듯 경부고 속도로는 단순히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포장된 물리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세대의 뜨거운 투지와 끈기,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했던 동지애가 만들어낸 인간 승리의 길이었던 것이죠. 거대한 바위를 깨고 깊은 강을 건너며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횡포에 맞섰던 그들의 이야기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위대한 정신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이토록 처절한 노력 끝에 완성된 길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